자, 주말 내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100만 팔로워시잖아요.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이다. 부동산 투기 나라 망하는 건데 내가 이거 못 잡을 것 같냐? 계곡도 아무도 못하던 계곡 장사 하시는 정비. 분들도 철수시켰는데 주가 5천도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으냐라고 경고문을 던져 넣으셨고 그거 덕분인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게 다주택자들 부동산에 대한 매각설이 올라오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기레기들이 총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먼저 뉴스 좀 볼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X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지, 이거. 지금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거를 팔면 중과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기한을 석 달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팔으라는 겁니다. 왜? 연장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입법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윤석열이가 대통령령으로 1년을 유예시킨 거기 때문에 5월 9일이 되는 그 날짜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때 가갖고 팔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40% 맞을 수도 있고 80%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SNS를 직접 하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한 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푸세식 언론들이 계속 그래도 아니다. 그래도 좀 더 지켜볼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계속 냈어. 그러니까 보다가 열받아서 아마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SNS 한 거 아닌가. 국진당 같은 경우 그렇게 쉬운 거 그동안 왜 못했니? 뭐 이런 식으로 깐죽거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주가 5천도 한 사람이고 계곡도 정비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주택자 네가 어떡할 건데? 라고 6개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다주택자 리스트 이런 게 있어요. 이게 2021년도에 뽑아놓은 대한민국 다주택자들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서울입니다. 진땡땡씨, 진땡땡? 진땡땡? 그 주가 조작 잘한다는 그 진땡땡? 그 진땡땡인가? 등록 주택이 주택수가 594. 근데 나이는 48밖에 안 됐어요. 594채. 그럼 48이면 와. 뭐에서 벌었을까요? 아들일 수 있잖아. 그렇겠죠. 위에서 빌려받은 거겠죠? 2위도 584채. 이 사람은 41살이야. 3위가 529채. 68세인데 이 사람 섭외하면 나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사장님 같아. 490채, 480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게 30명이 11,000채를 넘게 가지고 이게 있어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100% 자기 현금으로 샀을까? 이거는 집사 갖고 전세 주고 대출 내고 집사 갖고 전세 주고 대출 내고 해갖고 갭 투자로 한정없이 늘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임대업을 하려고 애초에 자기 목돈으로 갖고 이 주택을 이렇게 사들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집이 없지. 이러니까 집이 없지. 집을 아무리 지은들 뭐 하냐고. 이런 놈들이 집을 완전히 싹쓸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매년 이사철만 되면 지 집인데 지가 올려 팔고 지가 올려 전세 내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가진 애들만 지가 시가 조정을 해요. 지가. 가진 애들끼리 돈은 그냥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이 오르지. 저 기가 막힌 게 청년주택이라고 견본주택을 딱 내놨더니 다 보러 오는 사람들이 50대, 60대인 거야. 그 부모님인가 생각을 했어.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싹쓰게 하는 사람들인 거야. 다른 사람 명의만 받아가지고 실거주도 안 하면서 이런 식의 독식들을 하면서 이걸로 얼마를 챙겨나는 거지.
이런 애가 594채 가진 애가 아, 나머지 593채를 팔겠냐고요. 안 팔고 버틸 거 가만히 아니야. 있으면 안 팔지. 어? 가만히 근데 있으면 안 이거를 팔지.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534채에다가 그냥 거기서 세금을 때려버려요. 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 거 30명 주택만 풀려도 진짜. 11,000 가구가 공급이 돼요. 진짜. 11,000 가구면 사실 2인 가구만 해도 2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용산지구하고 다른 걸 묶어가지고 서울시내 공급하고 하려고 하는 물량 자체가 얘네들한테 다 있어, 지금 얘들 주머니에.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표에 연연하지 않고 해나가겠다는 거야.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지. 행정가죠. 행정가이고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일부 사람의 불만을 안고 그 불만을 디디고라도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공익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 절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절대 소수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표 떨어지니까 하지 말자는 주의는 아니 얘네들 표가 몇 표인데 쟤네들이 아무리 뭘 깎아준다고 한들 찍겠습니까? 절대 안 찍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세금이나 내야지.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뭐 뒤에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왜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막 앞에 나서가지고 뭔가를 주장하고 이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셨잖아. 토론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세요 하는 분인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 얘기를 이틀 동안 3번이 넘도록 SNS에 왜 나는 반드시 하겠다라는 걸 던지고 있느냐는 거지. 사실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배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지금 사회장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엊그제 발의까지 끝난 상황에서 끝나자마자 대통령은 이 얘기를 시작한 거거든. 그러면 당정에 이름 있는 사람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쪽이 나와가지고 법안을 입법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대통령을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황에서 통합 얘기하고 당권 얘기하고 정청래니 김민석이니 차기 당대표 누구 해야 되니 이 얘기 밀어붙이느라고 대통령이 혼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에서 아무런 뒷받침을 안 해줘요. 당도 그런데 그 정부도 문제인 게 그 밑에 사람들도 자꾸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푸세식 언론들이 그거를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이 정부에도 없는 거야. 그래서 혼자 스스로 SNS라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힘을 발휘를 하더라도 밑에 있는 국토부나 재경부가 지랄 연병을 하고 당에서까지 이거 지선 앞두고 이거 하면 표 떨어지면 이런 개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또 좌절돼요. 국짐이나 기득권 애들은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로 우리가 언제 지금 이 정도 지지율과 추진력을 가진 대통령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히 이 유주택자의 어떤 빨대꽂음을 당해서 계속 전세를 올려주고 임대를 올려주면서 피 빨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하우스 헝거들처럼.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중대한 개혁을 앞두고 있는 모든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기를 해. 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해. 이 상황에서 통합론이 나온 걸 놓고 그거 가지고 절차가 어땠느니 통합의 이득이 어떠느니 내부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어요. 제일 꼴배기 싫은 게 이현주야. 대통령이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다가 주택 공급하겠다고 유유 토지들 또는 국가 소유 토지들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들 싸게 지을 수 있게끔 그 땅을 활용한다고 일종의 토지 공개념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거라 그러고 이딴 소리를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게 정책적으로 이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언론이 양도세 2억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팔으란 말입니까? 프레임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줄 알아? 10억 벌어갖고 8억을 내라 그러는데 누가 돈을 벌어? 아니, 주택을 갖고 10억을 버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어? 야, 지 살지도 않은 주택에서 10억을 벌었는데 8억을 세금을 내라 그런다네. 그냥 집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은행 빚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10억을 벌었다고요? 와. 아니 그 어쨌든 10억을 벌어서 세금을 내도 본인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2억을 벌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10억을 벌어서 8억을 세금을 내라고 하니 이런 나라가 어딨냐? 뭐 이런 개소리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 삼성 직원들, 삼성 임원들이 웃질 못하는 이유, 성과급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과세 표준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돼갖고, 웃을 수가 없다. 그 세금 아니 그 성과급 저 주세요. 저는 웃으면서 세금 다 낼게요. 90%를 내라고 해도 내겠어, 나 전 같으면. 낼게요. 전 낼게요. 90% 세금 낼게요. 저를 주세요. 네. 20억이래, 20억 임원들 성과금이. 그래서 이원주 의원이 지금 하는 거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그 위험한 고양이한테 응? 생선 가게를 맡기자고? 아니 그래가지고 뭐 과거 다 털리겠죠. 그러면 이혜훈처럼 되겠지. 털어볼까 한번?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제 왜냐면 생각인데 지금 민주당에 있으면 이원주 너무 위험한 사람이야. 저기 가만 두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내가 볼 때. 멈추세요.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